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016년 9월 19일이에요. 주식 투자 성공 베스트 정치 테마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 제약, 뭐 우리들 휴브레인, 또 대선 가능성에 대한 바른 손, 뭐 안랩, 안희정 대선주 관련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날 뭐 동영상 기준에 윤정도 뭐라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뭐 요때 이제 그 원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보다는 월등히 좀 좋은 상황이 되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미국의 이제 대선 수혜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 9월 26일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은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 일단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한국 시장으로 내일 뭐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저도 이제 질문 내용이 나와서 오래간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점에서 2대에 걸쳐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부시 가문은 텍사스를 기반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의 역임 당시에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사실상 진보 성향의 공화당이든 진보 성향의 이제 뭐 민주당이든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규모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정치자금 주고 공화당 쪽에 안 준다. 그런 회사는 없어요. 예? 총기 관련된 방산업체의 그 정치적인 후원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힐러리 후보 쪽에 더 많이 몰렸어요. 이 당시 기준에. 그 정도로 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려져 있던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뭐 방산업체라든가 전통 에너지라든가 전통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은요 보수 성향의 뭐 공화당 쪽이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실은 어느 바보가 한쪽에만 돈을 갖다 주겠어요. 양쪽 다 주지.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후원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표출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올라가겠구나.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지가 않아요. 명확해요. 명확한 그 논리가 뭐냐면 규제 완화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도 이제 뭐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고 물에서 자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뭐 이런 광고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은 이제 그런 것을 표의 기반으로 잡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 때 도쿄 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저기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하고 근데 공화당이 들어서자마자 뭔 소리야 북극곰이 얼음에서 자든 물속에 자든 뭔 소리야 우리 그거 기후협약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칠 거야 파기해버리죠. 파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전통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환경세 덜 내도 돼. 안 내도 돼.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이런 규제의 완화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 그 규제의 완화가 이제 어느 쪽으로 몰려질 것이냐의 기준인데 정부가 이제 뭐 재원을 털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업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뭐 수소차 전기차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사실상. 그러면 주유소 같은 경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기름 넣는 주유소는 뭐 SK가 됐든 뭐 S오일이 됐든 뭐가 됐든 현대오일뱅크가 됐든 그거는 기업들이 돈 내서 주유소 만들고 수소차는 정부가 지원해서 물론 명분은 있죠. 환경에 대한 명분도 있을 수 있고 뉴 그린 정책에 대한. 그러면 형평성의 사실은 어떻게 돼요? 어긋나잖아요. 수소차 충전소, 뭐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좀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정책 논리에 대해서 어떤 업종군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표출될 거냐의 기준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전통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해서 원유 개발을 해요. 하는데 그 부분이 원유 개발을 해서 원유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범위에 원유 가격
뭐 원유 개발을 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유가의 강세가 연출이 됐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더불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경기가 살아나는데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강세를 띠는데 원유 개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유가가 막 폭락합니까? 그럼 그들이 안 하지. 어찌됐건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강세를 띠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강세를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 논리인데 그 부분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녹화 방송을 카페에서 보셔도 돼요. 이 녹화 방송을 카페에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역대 최대 시청률부터 해서 또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지금은 뭐 바이든의 압도적인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언론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하고 이제 그 당시 기준에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의 기준, 그 당시 기준에 그 기준에서도 언론사마다 상당히 달랐어요.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 자락에 SBS, CNBC 쪽에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힐러리 후보가 굉장한 압도적인 우세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어요. 마지막 그 선거 지지율에 있어서는 박빙 내지는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쪽에 언론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있었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제 혼날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주 나쁜 국민이에요. 아주 나쁜 못된 국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딱 한 번 강제적으로 선거를 무조건 다 해라 해서 군대에서 한꺼번에 군인들 다 가서 투표소 데리고 들어와서 선거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난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선거 때 돼서 찌라시 오르는데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왜 뽑아야 되는데.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지하게 혼날 수 있는데 하여간에 그 생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요 내용은 차분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복사해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링크하고 뭐 우리 정 의원님들은 요 복사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 동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됐어? 네,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링크 복사하는 게 없나? 설정, 동영상 수정, 링크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모르겠어요. 이쪽 링크로 드릴까? 유튜브에서 보기가 있을 텐데. 이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방송 링크 좀 저쪽 유료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차분히 보시고 저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시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신데 선거 때만 되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또 어머님도 연세 80 가까이 되셔서 뭐 선거에 대해서 이제 뭐 1도 관심도 이제 없으신 연세가 되셨는데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에 저는 외가 쪽에 이렇게 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당시 기준에 이제 민주당 쪽 지금 민주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에 진보 쪽 고 김대중 대통령 뭐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쪽의 기준이 잡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이해창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무조건 싫은 거야.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그 수준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는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흑색 선전에도 다 넘어가고 우리 아버님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는 또 주는 거 없이 괜히 인상만 봐도 싫은 것 같고 주변에는 이제 또,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싫어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전 대통령이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이회창 그 후보께서 어찌됐건 박빙으로 졌나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저 후보분들이 나쁘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욕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 왜 욕을 해? 그럼 욕하는 이유를 찾아봐야죠. 미국의 공화당 정부기 때문에 부시는 욕 안 했겠어요? 부시 대통령도 욕합니다. 아 훌륭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왜? 공화당 정부에서는 보수층의 집결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핍니다. 그래야 표가 몰리니까. 야, 나 미국 사람이야. 야, 나 남자야. 이거 마초. 남자 유권자 54% 써있죠. 야, 나 백인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왔잖아요. 백인 유권자의 몇 퍼센트, 뭐의 몇 퍼센트. 트럼프가 어디 한국경제 TV 가면 그러잖아. 트럼프 뭐 정신병자. 에이 진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책적인 기준을 그렇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적인 기준. 언론 쪽에서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을 어느 쪽이 이제 좀 장악을 했느냐, 언론하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대관계가 좋으냐, 요 기준이지. 아니 미국 국민들은 완전히 다 바보들인가요? 세계 1등 국가라며. 그 미국 국민들이 다 바보야? 트럼프 막 정신 이상자인데 막 뽑아요? 지지율이 지금 뭐 격차 난다고 해갖고 30몇 프로 이쪽 바이든 쪽에 뭐 53%인가요? 그럼 30몇 프로는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뭐 그 정책 부분을 뭐 당연히 들여다보는 게 맞고, 질문 주신 내용의 기준은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느냐. 그 무슨 얘기냐면 매번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거를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제 북한과의 관련 남북 정상회담도 우린 진보일 때 하는 거죠. 보수일 때 누가 합니까? 사실상 자기 표가 다 야 북한 빨갱이야 이런 쪽을 다 아울러서 내표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그 표들이 이탈되는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표밭을 관리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미국 쪽의 진보 성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기준에서는 유화 정책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유화 정책. 세계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도 양보할게. 그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사실은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고, 겉으로는 야 중국 일로 와봐 싸우자 하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실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적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무역 분쟁 나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자체가 무너졌나요? 정치 쇼잖아요.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가 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제 생각도 이왕이면 진보 쪽 민주 쪽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그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엑슨모빌이나 이런 쪽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규제 완화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IT가 지금 장악을 하잖아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사실상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첫 술에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야, 니들 다 나와. 중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FTA 다시 하고, 멕시코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다 나와. 막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야, 왜 IT에만 세제 혜택 줘? 세제 혜택 공약 부분이 굴뚝주에 대해서. 응? 야, 니네도 세제 혜택 줄게. 환경세 폐지해 줄게. 뭐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가 지금까지도 주도력을 가지고 가죠. 어찌됐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조금 더 유화적으로 돌려질 수는 있겠죠.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도,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좀 완화돼서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상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은 민주당 쪽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패닉이 오거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폭등이 오거나 그러지 않죠. 거꾸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이제. 그럼 정책의 불확실성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정 나오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시장이 급등 나오면 민주당 쪽에서 당선돼서 급등 났다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급등 나오면 역시 지금까지 시장 잘 이끌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부분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바뀌는 내용이 없잖아. 꾸준히 가겠지. 그리고 힘이 더 실리겠죠. 그래서 랠리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어야 되는데 됐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 어느 방향으로든 다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기준에 정치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 개념은 제한적이다. 네? 지금 보시면 2007년, 2009년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이후에 시장이 붕괴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정받지 않았냐. 저거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랠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훼손시킬 만한. 그리고 여기는 30개 종목이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는 어때요? 500개 종목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의 흐름만을 따졌을 때 2016년 이후 2017년으로 잡아도 되고요. 어찌됐건 시장은 랠리였죠. 폭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주 마찬가지예요. 공화당 정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술주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산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민주당 공화당의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경기의 동향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들여다질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70포인트 등락이 나왔어요. 밑으로 70% 밀렸습니다. 70포인트. 그랬다 이제 다 돌리고 랠리가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조정받은 거 크지 않으니까 우려감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 10월 31일 날도 저 기준에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링크도 여기 있는 링크도 올려주세요. 지금 모니터링 안 해요, 아무도? 아니 오시기 전에도 내가 조금 전에 모니터링해서 올려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남아있으면 그분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동영상 유료방에 올려드리라고, 링크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해?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충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긴 또 복사가 안 되게끔 막아놨는데,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텍스트만 지금 나와 있고, 예전에 저 당시 기준에 자료 부분을 지금 안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표를 갖고 나갔겠죠. 구두로만 떠든 게 아니라. 그래서 요 표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 방송화면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로 달라져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막 그냥 급격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시장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업체 자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지율 변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압승에 가까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압승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근데 결국은 10월 30일자에는 거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다 따라붙었죠. 시장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압승의 기준인데, 그 당시 기준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압승의 기준이었다. 아니요, 구라예요. 여기 방송화면이 있잖아. 그래,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서 그렇게 악을 썼었어요, 윤정도도. 아니 왜 클린턴 후보가 압승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공부 좀 하고 나오시죠.
지금 나와서 쥐가 떠드는 거예요. 근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이만 나와서 클린턴 후보가 압승해요. 뭐 또라이 같은 애들이 많았어.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도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SBS, CNBC라든가 뭐 한경 쪽에 다시 이제 방송을 제가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쪽의 내용이 저런 내용들을 좀 잘 풀어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리를 해서 가져다가 기준을 잡아드리고도 하겠습니다만, 저 내용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실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기준 링크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그러면은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놓을게요. 예.